말씀하신 대로 화장품만 더 했으면 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그거에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품을 통해서 겉만 멋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면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도달하는 지점이 웰니스라는 키워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살고 싶은 어떤 지향점? 왜냐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무언가 소비를 하고 막 이럴 때에는 항상 더 위, 더 위, 더 위, 겉으로 보이는 더 위, 예를 들면은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어떤 유형의 것들에 그런 것들만 쫓아가다가 결국엔 우리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꽉꽉꽉꽉 채워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 훨씬 더 멋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더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것들에 조금 더 집착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런 과감한 결심과 도전을 다시 하게 되었죠. 웰니스의 8가지 조각을 전하는 채널 8조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웰니스 큐레이터 설입니다. 오늘은 첫 편인 만큼 역대급 게스트를 초청했는데요, 파파레서피의 창업자 김한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뷰티 사업만 벌써 15년 차에 접어든 김한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품 하면 이제 김한규 대표님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보니까 어떻게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큰 회사까지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이 거의 100만 조회수까지 찍으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공유 가능할까요? 20년 전쯤으로 돌아서 가서요.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그냥 아이였어요.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 아이였어요. 남학생? 체육 시간 끝날 때마다 씻는 게 더 중요했던, 깨끗하게 뭔가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피부 고민에 의해서 저는 다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남자가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선입견들도 있고 막 그랬죠.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내가 화장품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부터 화장품에 대한 리뷰들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장품이랑 일하는 게 저의 어떤 직업적인 목표가 좀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생 때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화장품 회사에서의 공모전 이런 것들 많이 참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인턴도 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취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화장품 회사를 직접 창업을 해서 이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 15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게 15초도 안 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15년 그 사이사이에는 정말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늘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웰니스적인 그런 비전들, 사람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데 내가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좀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화장품을 잘 해오시다가 지금은 제주에 계시잖아요. 근데 제주에 와서 또 새로운 제주의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신가요? 화장품으로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화장품만 더 했으면 제 개인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는데 정말 단편적으로 그거에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하고 화장품을 계속 좋아하면서 개발하고 만들고 이러면서 이 화장품만으로는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물론 각자의 영역이 있어서 제 역할은 이거라고 정의하면 되겠지만, 제 스스로 제가 한 3, 4년 전쯤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일을 잠시 쉬어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도 조금 쓰면서 먹었고 그래 왔는데, 단순히 화장품을 통해서 겉만 되게 멋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면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건강검진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좀 나도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먹는 것도 많이 바꾸고, 그 다음에 제가 10몇 년간 수면에 대한 게 굉장히 질이 안 좋았어요. 하루에 3, 4시간도 못 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고치려고 하니 이게 또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식사 같은 거나 수면이라든가 이런 건 습관이 엄청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내가 내 음식을 직접 해 먹어봐야지, 내가 몇 시에는 꼭 잠을 잡아야지, 책을
책을 어떻게 읽어봐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도달하는 지점이 웰니스라는 키워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살고 싶은 어떤 지향점? 왜냐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무언가 소비를 하고 막 이럴 때에는 항상 더 위 겉으로 보이는 더 위, 예를 들면은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막 어떤 더 좋은 어떤 유형의 것들에 그런 것들만 쫓아가다가 결국엔 우리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꽉꽉꽉꽉 채워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 훨씬 더 멋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더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것들에 조금 더 집착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과감한 결심과 도전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럼 제주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웰니스 사업이고, 네. 그동안은 외연적인 아름다움과 건강이었다면 조금 더 내면의 건강과 아름다움까지도 챙길 수 있는 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가 객실도 11개밖에 없는 그런 객실에서 사실 수익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하지만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웰니스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이런 이제 B2C 제품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먹는 거다 보니까 이 먹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게 적용시킬까.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직접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고 있고, 바리오라든가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 뭐 공부라고 해봤자 제가 하는 게 일단 관련 서적을 책을 다 뭐 한 5권 이상 읽는다. 그리고 자격증을 딴다. 그리고 실무에 적용시키기 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만난다. 그리고 내 것처럼 만든다. 그냥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인보다는 제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지만 뭐 전문가들을 따라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지속 가능함인데, 사람들이 저희 공간에 머무르면서 제가 해준 음식들을 먹고, 저희가 캠프하면은 석식은 이제 수면이라는 테마로 아유르베다 영양학의 기초하에 또 자격증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제안을 계속하죠. 사람들 처음에 이걸 먹는 사람들은 뭐지? 내가 평소에 먹던 것들과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봤지만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드시고 나서부터는 이 매력에 빠져요. 내가 오늘 이 건강한 음식을 무려 2박 3일 동안 먹었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주일간은 해로운 음식이라고 저희가 정의 내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안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그냥 거부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거를 먹으려고 노력해야지. 근데 이제 그 과정들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레시피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요리를 하는 과정들, 방법들을 알려드리기도 하면 그거는 결국에 그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매일 그렇게는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한 끼,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가 9시면 불 다 꺼지잖아요. 그럼 9시에 자서 커튼도 없는 새벽에 햇살을 맞으면서 눈을 떴을 때 그 좋은 경험 한 번이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경험을 일상에서도 유지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은 생기고, 그런 어떤 고객들이 여기 왔을 때 지속 가능하게 그 웰니스라는 경험을 일상 속에서도 쭉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웰니스를 막 그렇게 크게 어렵게 지금 다들 정의 내리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스스로 이 공간 안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웰니스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극단적이 아니라 조금씩 어제보다 한 끼 더 좋은 거 먹었어, 어제보다 더 수면 시간이 많았어, 어제보다 내가 몸을 더 많이 움직였어, 내가 어제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공간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 공간을 제가 원해서 이 지리를 고른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들을 어떤 사고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공간을 만나게 된 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네거티브가 많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긍정적으로 승화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8조각이라는 그 메시지가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그 8가지 그 조각들을
것들을 하나씩 완성하는 게 저희 투숙객들이 처음에 오면은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서 내 상태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아는 것들인데, 웰니스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8조각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분들도 많아요. 나머지 다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앙적인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신앙적인 게 약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게 약하다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그걸 어제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채워가는 그 과정, 저는 그 과정이 웰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거,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웰니스에서. 내적인 어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은 현재에서는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지금 자격도 하시고, 혹시 사람들 초대해서 음식도 많이 해드린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네. 그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많은 분들도 먹는 게 중요하다,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중요한 건 알지만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가볍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 네네. 그래서 김원경 대표님만의 좀 팁이란 게 있으면 한번 공유해드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걸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단식이 낫다. 오히려 이제 저희도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계속 한 지 오래됐지만 보통 2-3시쯤에 한 끼를 처음 먹거든요. 그리고 한 6-7시까지 먹는 편인데, 그냥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뭔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사실상 그렇게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건 습관 때문에 우리가 가짜 배고픔으로 먹는 거지, 오히려 안 먹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과잉 영양소의 시대에 좀 살고 있는 것 같고, 탄수화물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특정 영양소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편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편식이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당 독소가 어쩌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네. 전 적당한 당은 저희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적당한 탄수화물과 이런 것들 되게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들 보면, 우리 아이들만 먹는 것만 봐도 하루에 먹는 거에 90%가 탄수화물과 당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싶죠. 그러려면 우리가 먹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려면 가공식품들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보다는 그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을 직접 구매해서 처음부터 유기농에 막 이런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원재료들을 사서 원재료들을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나를 위해서 직접 한 번쯤은 해 먹어 보는 거죠. 저는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해서 직접 해 먹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벌써 거의 한 6-7년 가까이가 됐는데,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장비도 많이 구매해보고 다양한 요리 해봤죠. 처음엔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맛이 없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이 재료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시도했고 나를 위한 요리를 먹는데 되게 많이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손님들이 왔을 때 그냥 요리를 해드려도 어디 식당에 온 것 같다, 이제 뭐 창피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런 호평을 좀 많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요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제 나름의 노하우들을 자꾸 적어가는 중이고, 그랬을 때 이제 아유르베다라는 게 나와 지혜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특정 요리들이 이제 저한테 맞는, 내가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남들이 해주는 거 먹는다고, 남들이 뭐 개발한 어떤 약을 먹는다고 그게 이제 계속 나아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먹는 한 끼 스스로를 어떤 걸 넣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 과정들까지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내가 먹어야 그게 지속 가능하게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쉬운 게 요리라고 저는 음식이라고 조금 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2끼 정도는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3끼가 되고 4끼가 되고 이렇게 점점 되는 거고, 지금 저는 이제 월요일 주말에 제가 평일에 먹을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저희 뭐 메뉴로 나오는 타블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팩에다 넣어 놓고 2-3시 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먹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런 외식을 아예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미팅 자리가 있거나 이럴 때 가서 음식 안 가리고 다 먹기는 하죠. 뭐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매일 그런 음식을 먹기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효소
효소 액도 담궈보고 있고 콤부차도 만들고 있고 또 그런 반찬들 비트를 15일 동안 막 말려가지고 또 세척하고 그거를 식초에 절여서 그런 것들을 반찬으로도 만들어서 지금 같이 먹어보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소셜적인 것도 만들어가면서 왜냐면 그걸 내가 이제 돈 주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초대해서 내가 만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도 음식이 맺어주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가 명상으로 맺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책이라는 걸 매개체로 또 맺어주는 그런 소셜 관계도 있고 또 소셜이 웰니스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 8조각을 다 쪼개서 하나하나 보면 그 어떤 것 하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먹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먹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먹었어요. 10대, 20대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삼각김밥으로 때울 때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삼각김밥 제가 돈 벌면서 결심했던 것 중에 한 가거든요. 난 편의점에 파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도시락, 삼각김밥 이런 거. 지금 뭐 물론 가격도 너무 비싸졌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끼 삼각김밥, 컵라면 이런 걸로 끼니를 너무 때우면서 제 몸을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아유르베다랑 이제 발효와 효소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중점을 두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은 조리하는 거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약에 나눈다면은 약간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도 뭐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해먹기 굉장히 집에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뭐 튀김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기름 튀김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제가 아유르베다를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슈리베다라는 브랜드의 고경화 원장님이 계신데 유튜브에 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원장님한테 직접 이제 제가 이제 강의도 듣고 레슨을 과외 받으면서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그 음식들에는 튀김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이 인도의 대체의학에서 기반해서 허브류들 그리고 이제 해산물들 그리고 이제 그런 뿌리 채소들 그러다 보니까 오일을 쓴다면은 올리브 오일, 레몬 대부분의 드레싱은 그걸로 끝나요. 올리브 오일, 레몬, 그다음에 뭐 식초, 뭐 애플 비니거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뿌리 채소들도 막 이렇게 막 굽거나 막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화식이 아닌 찌거나 혹은 생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좀 하면서 약간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강한 음식들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기교들이나 이제 스킬들이 필요한 것들도 되게 많지만 일단은 비주얼적이 아니라 색깔로서도 눈이 보기에도 되게 다양한 채소들의 색깔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것들 보면서 눈도 굉장히 다채로웠고 또 먹었을 때 그 원물이 그대로 저한테 전해주는 그 맛과 향과 이런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배웠던 거는 한식이거든요. 요리 학원에서 한식을 통해서도 뭐 칼질하는 법이나 다양한 조리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똑같지만 이제 제가 선택한 이 슈리베다, 아유르베다 이 학문을 통해서는 제가 직접 이 원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다른 거는 음식의 맛에 대해서 완성된 음식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각각의 이 원료들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오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 피스타치오나 뭐 이런 것들은 수면에 도움을 주고 이런 각 원물들이 우리한테 이로운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고 밀가루와 어떤 가공 그런 팜유들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가공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먹는 것을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좀 음식으로 나에게 맞는 걸 좀 처방하는 대체의학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제 가장 이 마음속에 딱 획이 그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딱 그 멘트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봉착해서 제가 3, 4년 전쯤에 고지혈증에 당뇨에 이런 걸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와, 내가 10년을 넘게 그렇게 뛰고 운동하고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지? 약간의 유전적인 것도 있었지만 제 식습관에서의 문제가 되게 컸어요. 이 아유르베다 공부하면서 가장 또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타고나는 그런 유전적인 건 있지만 그 유전에서의 안 좋은 것들을 풀어주는 그 잠금 장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유전까지도 좀 건들 수 있는. 예, 왜냐면은 저희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타고 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전도 유전이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쌍둥이들을 가지고도 보면은 환경을 다르게 했을 때 이 같은 유전자도 쌍둥이들이 다르게 네.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 식습관들, 수면 여러 가지들을 환경적으로 다 같이 또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고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말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고지혈증, 당뇨를 갖고 계신데 여전히 많은 과일들과 빵과 제일 좋아하는 뭐 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달고 사시는데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자, 뭐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제가 지금 초급 자격을 수료했고 다음 주에 중급 그리고 6월 달까지 또 마스터까지 따서 이제 이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전파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아유르베다 중에서도 카테고리 중에 하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은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일찍 자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수면의 좀 질을 좀 높일 수 있게 좀 추천하는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식단이 있을까요? 그냥 수면은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머리맡에 스마트폰 충전기가 대부분 있어요. 근데 저는 화장실보다 멀리서 충전해요. 화장실보다 핸드폰 충전을 훨씬 더 멀리다가 해놔요. 그러면 누워서 초반에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너무 졸리면 화장실도 안 가고 자잖아요. 네. 근데 진짜 수면 욕구가 훨씬 더 높은 욕구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그게 습관이 되고 잠들면 굳이 핸드폰을 보러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정말 일적으로도 그렇고 맨날 이 컨텐츠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랬는데 정말 자는 시간만큼은 딱 줄이려고 노력을 했죠. 특히나 이 에가톳에서 제가 처음에 오픈하고 100일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저녁 시간에 핸드폰을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객실로 들어가면 일단 핸드폰이 잘 안 터지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핸드폰을 안 터지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수면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환경적인 게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잠자기 한 3-4시간 전에는 웬만하면 뭘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어제도 와이프 생일이어서 와인 한잔 하고 잠자기 1시간, 2시간 전까지 무언가 먹었지만 왜 그건 어쩌다 한 번인 거고 웬만하면은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최대한 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거 역시도 제가 아유르베다 이론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너무 막 아유르베다 전문가 같고 너무 막 이렇게 신앙처럼 막 받들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내부에서 소화를 하는 것마저도 이제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잠자는 것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살 빠지잖아요. 호르몬들이 또 작용을 하고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 온전히 잠에 집중을 못하고 몸이 자면서도 소화를 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도 꿀 수도 있고 뒤척일 수도 있고 자면서 정말 트름을 하거나 방구를 낄 수도 있고 이 장이야말로 이 뭐랄까요 우리가 자율신경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할 때는 수면에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내 몸이 그래서 약간의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를 조금 더 즐기는 배고파서 잠이 안 와? 사실 그거는 이제 뭘 먹어서 혈당을 높여서 그걸 떨기 위해서 사실은 건강하게 잠드는 습관은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꼬르륵을 즐기다 보면은 이게 더 건강한 어떤 상태라는 거를 내 몸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몸소 진짜 다이어트도 해보고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해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도 증명해보고 싶고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각 사람들한테 맞는 것들을 제가 이 에가톳이라는 웰니스 공간에서 좀 만들어 가고 싶은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늘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을 만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제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더 요즘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저 역시도 되고 있는 내가 내 영역 이 영역을 잘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제주의 여기 프로젝트에 꽤 많은 비용과 꽤 많은 시간과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여기에 거의 지금 250억 가량 비용이 들었고 5년이란 시간도 네. 걸렸고 정말 지난 15년간 했던 모든 성과들 여기서 다시 리셋하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좀 그 원동력과 그 힘이 어디서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동기부여는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의 변화가 누군가의 변화를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되게 원동력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족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처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저희 가족이 처한 어떤 문제점 건강이란 키워드는 끊임없이 인류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다양한 의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가고 있지만 그건 너무 조금 더 먼 미래인 것 같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나 그리고 그게 상용화되는데 걸리는데 그리고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내 몸을 알아가는 것. 먹고 자고 움직이고 건강한 마인드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일상 속에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망가져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건강을 산다? 그거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도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식습관, 부모님이 어떤 식습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가 또 아이한테도 가니까 그게 아이한테도 가고 있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제가 피부 때문에 이 화장품을 맞아요. 네.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저희 아이들 모두 다 엄청 피부적인 그런 질환들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막내도 막 온몸이 막 아토피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 너무 애기다 보니까 아직은 5살이다 보니까 제가 먹는 방식의 음식들을 사실은 수긍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최대한 군것질도 배제하고 최대한 집에서 해주는 음식들 좋은 것들로 해주면서 가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들도 다 지금 그런 거 없어졌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좋은 화장품도 계속 바르고 있고 네. 뭐 좋은 습관들도 계속 내재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런 변화들이 저를 통해서도 느끼고 가족들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화장품도 어떤 아빠가 만든 네. 어떤 화장품으로 되고 또 아이한테 또 화장품을 넘어서 또 내적인 어떤 건강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이나 내 관점들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평생 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목표는 사실 이제 내적 수련에 대한 부분들 뭐 요가 명상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현 대표님 생각하는 저희도 웰니스에 대한 8가지 조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8조각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공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먼저 알아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웰니스의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그 역시도 웰니스의 조각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돈을 벌고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의가 내려져 있는 사람인가를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벌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이제 돈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8조각 중에 하나잖아요. 네. 나의 금융 상태라는 네. 어떤 이야기들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때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오히려 더 방황과 걱정과 이거 나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과 조급함과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있을 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 사람만큼 나도 벌어야지 막연하게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잘못 생기는 게 엄청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의 공황도 좀 생겼었고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생겼었고 혼자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가족이 없었으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간에서 이제 어떤 책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제 현존 우리가 추구하는 현존에서 북클럽에서 사람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것들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어떤 습관들 작은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각기 처음부터 100점을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빵점인 영역도 있을 거예요. 저 신앙이 빵점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종교 혹은 어떤 신앙이 내가 평생 조금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부터 내가 평안을 얻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중이고 그 관심이 저는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그 8조각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메타인지를 갖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채워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가토시라는 브랜드가 이곳에서 웰니스에 대한 8가지 기준이 있고 이곳에서 그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채워나가고 또 삶에 돌아가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네, 더 욕심이 있다면 저희가 이 8가지 웰니스의 요소는 일본에서 시작된 이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스스로도 몇 가지들을 더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웰니스인데 라고 해서 8조각이 또 9조각이 되고 아니면 10조각이 되고 그런 것들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유르베다에 대한 얘기는 또 많이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또 발효 효소가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나요? 저는 나름 한국적인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아유르베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데 우리가 해먹는 누룽지 숭늉 있잖아요. 네. 그게 서양에서 따지자면은 그릭 요거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밥을 먹고 그 누룽지에다가 뜨거운 물로 숭늉으로 이렇게 근데 나름 곡물이 발효가 온도가 발효가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소화 효소들이 들어간 정말 그릭 요거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 중에 김치 네. 예를 들면은 이런 전통 항아리에 이제 장. 장 이런 것들이 발효 과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발효라는 게 굉장히 동양스러운 문화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세계적인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쓰는 말로 K-뷰티, 뭐 K-푸드 뭐 이런 표현들 했을 때 굉장히 동양에서의 사람들이 대부분 요가 명상하면 웰니스 하면 요가 명상을 첫 번째로 떠올려요. 그냥 컨셉으로 호텔에서도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이러면 먹는 거 신경 1도 안 쓰고 주스에 시리얼에 뭐 다양한 것들 다 주면서 요가 명상 클래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웰니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잘 알겠지만 반대로 그 먹거리에서 조금 더 힘을 써서 저희 이 공간에 왔을 때 그런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발효 효소액 이런 것들을 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들이 지금 굉장히 아유르베다식으로 인도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가미하고 있지만 저희 조식으로 나오는 뭐 된장국이라던가 한국식 이런 괜찮은 반찬들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굉장히 한국스러우면서 동양에서만 우리만 가져갈 수 있는 이미지가 저는 발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효소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효소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먹었던 왜냐면 저도 지금 하루에 2개씩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설탕을 하루에 3kg씩은 쓰고 있는데 15kg짜리 포대까지 샀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아니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는데 이게 당이 아니라고? 이게 설탕이 아니라고? 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들고 효소액을 통해서 건강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대부분 본인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하고 책 속의 이론을 보지만 어디는 뚜껑을 닫아라 어디는 뚜껑을 열어라 어디는 1대1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화된 어떤 규격 기준이 없는 산업이더라고요. 여전히 재래식이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효능 효과는 아직은 저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고 제가 한번 체험을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설탕이 아니라고 이유가 그러니까 발효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원물이 설탕이든 뭐 소금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얘가 숙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네. 와인 같은 것도 그렇고 치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효소라는 거는 이제 특정 우리 몸에서 갖고 있는 어떤 효소들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이든 뭐 단백질 그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어떤 단백질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설탕을 만나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발효를 통해서 이런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발효랑 효소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두 개는 되게 다른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발효라는 걸 통해서 효소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어떤 것인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 궁금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유르베다랑 발효는 원물 그 자체에 가진 그 긍정적인 속성을 맞아요. 그대로 몸에 맞아요. 흡수시키기 위한 맞아요. 게 핵심이 맞아요. 그로 인해서 좀 치유될 수 있는 맞아요. 유도하는 것 같고. 맞아요. 공통적으로 그런 건 있거든요. 저희가 토마토 스튜 만들 때에도 씨나 껍질은 다 벗겨요. 이유는 소화에 방해가 되거나 씨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발효를 할 때도 보면은 씨는 다 걸러내고 막 그렇게 많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그냥 알고만 있고 제가 받아들이고 흡수하지는 않고요.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결국에 이런 것들을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한국적인 푸드 같은 느낌을 좀 더 해서 궁극적으로 좀 에가톤만의 좀 음식으로. 아마 한 3, 4년 뒤에 에가토세에 오시면 여기는 제주 옹기 항아리들이 가득할 거고 그 안에 저 혼자 이렇게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려놔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 가능한 시점에 실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미 작게는 시작은 다 했고요. 제주 옹기 저희 집에 지금 한 5개 정도 거기다 된장이며 시간장이며 이런 거 다 이렇게 좀 해놨고, 뭐 발효 효소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흑설탕, 백설탕, 뭐 사탕수수, 원당 되게 다양하게 똑같은 귤을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같은 조건에서 막 여러 가지들도 실험해보고 있고. 밭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밭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그 재료들 직접 가서 캐고 그 캐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쿠킹 클래스를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고 가는 공간이기보다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해요. 대부분 여기 오시면 이제 짐 풀고 나가서 쭉 놀고 돌고 하다가 밤에 들어오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더 괜찮은 숙소를 가셔라 라고 저도 과감히 말씀드리고, 이 안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이 어버브 그라운드라는 이 마을 안에서의 룰들을 한 번쯤은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없어서 저희도 제대로 뭔가 공급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좋은 팀원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가야죠. 웨일리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 여기서 경험해보고 갈 수 있는. 설림이 계셔서 이제는 설림 같은 분이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또 설득력 있거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고객들을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설득력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성도 없고, 내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직접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자가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얘기해야 그게 가능하지, 본인의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라는 거는 너무 역설적인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의 호스트이기 전에 선생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배우셔라. 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보자. 물론 우리도 한 달에 한두 번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도 가끔의 일탈은 있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 다시 그렇게 원래대로 루틴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대표님의 이야기는 하나의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사실 가장 많이 봤으면 하는 사람들, 미리부터 이런 8가지 기준들을 알고 모르는 것들을 인식하고 갔으면 하는 사람들, 사실 20, 30대 분들일 것 같은데, 먼저는 또 경제적인 것들이 먼저 잘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거 말고 다음이 뭘까 했었을 때 뭔가 이런 거다 만나게 된 계기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난 것도 있지만 과정 중에 분명 만났고, 왜냐면 저는 그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먹는 거랑 운동이라든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두 번째로 창업을 또 했던 게 운동센터였죠. 벌써 5, 6년 됐는데 근데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도 약간의 뭔가가 부족함이 이제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1층에 먹는 것들 지금도 아유르베다만큼의 극단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약간 샐러드 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관심은 계속 실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런 걸 하면서도 제가 부족했던 것들이 다른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알거든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냐라는 어떤 걸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아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빨리 깨달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실행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 고민을 갖고 도전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내적인 아픔, 마음의 병, 뭐 어떤 이 정신적인 병들은 운동들과 먹는 걸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벌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고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사회적인 내 위치들과 관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내 정신 상태가 엄청 건강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난 후에 잡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왜냐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정 중에 이걸 인지하고 있고 이런 8조각을 처음엔 작은 조각일지언정 이 조각들을 작게 밸런스 있게 하나하나 크게 가져가면 돈을 많이 번 부자여도 굉장히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어떤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8조각이라는 게 한 조각씩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피자라고 치면 그 원의 파일을 점점점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럴 것 같아요. 정확히 불필요한 것들은 쳐내고 안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을 굉장히 많이 낭비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병들 뭐 혹은 육체적인 병들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장담컨대 저는 제 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치료하는 거는 되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20대 분들이 어쨌든 이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경제관념도 너무 건강한 사람들 언젠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8조각들을 지금부터 굉장히 균형적으로 키우다가 내가 더 집중을 해서 키워야 될 그 시기에 그걸 더 집중해서 키우면은 또 되면서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더 괜찮은 40, 더 괜찮은 50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어쨌든 웰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웰니스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에게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 못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웰니스라는 단어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니면은 약간 웰니스란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비싼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웰니스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떤 건강한 상태 딱 요 정도의 사전적 정의로만 시작을 했을 때 당장 내일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밖이 추워도 나가서 뛰는 것만으로도 웰니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웰니스라고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웰니스가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120세 이런 시대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게스트가 저도 기대될 정도로 이 웰니스 프로그램이 웰니스 팟캐스트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관심 있지 않으면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쓴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의 게스트 김한규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인데요. 댓글로 오늘 영상에 대한 느낀 점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